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어제 제가 조금 더 밑으로까지 이렇게 여기서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만큼 떨어지지 않고 요 정도 19,600 부근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트들이 이렇게 회복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더 오르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반에 요 부분에서 눌림이 나오면 그때 현물 그다음에 롱 포지션으로 어떤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오면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한 21,500 정도가 오면 그때 이제 분할 액절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고 싶으면 변곡이 오가지고 떨어진다 싶으면 팔아서 나머지 수익을 챙기는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올라타면 수익의 관점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여기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장투로 가져갈 물량을 남겨두되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정 수익을 가져가면서 추후에 있을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온체인 분석 사이트 글래트노드에서는 며칠째 투자자가 비트코인의 실현 손익이 73억 달러고 그래서 저점이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18,000에서 23,000달러 구간에서 55만 비트코인이 손바뀜이 일어났고 실현 손실 규모는 15억에서 20억 달러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장기 보유자는 17만 8천 개 이상을 23,000달러 아래에서 매도를 했고, 그럼 이제 또 이게 페닉셀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페닉셀. 장기 보유자 애들이 좀 털면서 하는 그런 시점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거래를 봤을 때 좀 저점에 임박한 그리고 근접한 이런 시그널이 뜨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7,000달러대 저점에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49%만 이익 상태였는데 과거에서는 40에서 50%일 때 바닥을 찍었다 돼 있으니까 이제 여기가 49%잖아요. 40에서 여기가 이제 바닥인데 17,000대 49%니까 40%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직 밑에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현금을 조금 확보하는 형태로 추가적으로 하되 확정수익 가져가면서 현금 확보하되 그래도 다 팔면 안 된다. 왜? 물리난이 있더라도 다 팔면 안 된다는 게 이러다가 만약에 17,000이 저점이면 현물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내가 밑에서 잡아놓은 게 있으면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2,400이 무너지면서 19개월 만에 붕괴가 되고 시총 36조가 증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제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히려 미국이 높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금이 빠졌다. 외국인들이 쭉 빠지면서 해외로 다시 돌아가는 신흥국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미국보다 금리가 우리나라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졌다. 그런 표현, 그런 어떤 분석이 있던데.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를 비덴트,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등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되는 상장사를 지금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관련주,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주가 되게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인들의 거래량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단 광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소들이나 이런 쪽은 거래 수익, 수수료, 비트가 이번에 뭐 빌딩 사고 뭐 난리 났더만요. 이걸로 이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걸 다 개미들이 채워주죠. 근데 이 거래대금을 한국인들이 지금은 거래대금이 없지만
상승장이 오면 집단 광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주식 얘기도 좀 가져왔는데요. 되게 좀 이런 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계속 이제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상승을 견인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높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상승률이. 그렇다는 건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게 코인으로 가서 코인의 가격이 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이때가 이제 그 2020년 때거든요. 이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낮아지면서 엄청난 고점이 왔다가 그 다음에 부처빈 맞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상승자 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다시금 스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 하단이 네 번째죠. 역사적인 네 번째로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 괴리율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수치가 가장 낮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되게 빠르게 가격 조정이 일어났고 이후에 이거를 넘어서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포기를 하고 싶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사이클상 저점이 전부 다 파란색 영역이 지금 파이어 세일이거든요. 폭탄 세일. 그런 구간에서 이제 오게 됐는데 코로나19 때는 이 레인보우 파이어 세일 부분을 이탈하는 그런 엄청난 조정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아직까지 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밑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좀 리스크 관리를 해도 되는데 일단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싼 가격에 진입하기는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래소 물량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유입이 됐다가 쭉 빠지면서 어찌됐든 거래소 물량이 계속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중간에 들어올 때마다 가격 조정이 있긴 했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되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아까 글래스노드에서 말한 것처럼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채굴자들이 보시면 이때 그리고 요때 이렇게 되게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거의 무슨 한 마이너스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와 이제 닿는 라인은 거의 이제 이쯤 코로나 빔 때 이후와 좀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1 구간을 앞으로 계속 지키느냐 이런 식으로 되느냐 이것도 되게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을 보면 뭐 어쨌든 떨어지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 현물로 분할 진입을 해서 할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 가격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시장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가 뭐 아무것도 너무 많이 몰려있어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더라도 시장을 아예 떠나지 마시고 이럴 땐 뭐가 움직였고 이럴 땐 어떻게 갔고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했고 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음에 어떤 장이나 다음에 또 하락장이 또 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잘 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